심장이 사실 우리 몸에 거의 평생 단 1초도 쉬지 않고 뛰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인데 심장이 하는 일 우리가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심장 어떤 일을 하는 기관입니까? 심장은 우리 가슴에서 쉬지 않고 늘 뛰고 있는데요. 네. 이 심장이 멎는다면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할 만큼 그렇죠. 중요한 네. 장기 중 하나입니다. 이 심장은 강한 근육으로 된 펌프이고요. 네. 이 펌프 작용을 통해서 전신에 혈액을 순환시키게 됩니다. 이 순환된 혈액이 우리 몸 구석구석에 이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게 되겠고요. 네. 또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거두어들여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심장에 질환이 생긴다면 네. 그만큼 치명적일 수가 있겠지요. 진짜 이 심장 질환은요, 네. 생명과 바로 직결이 된 것 같아서 왠지 무섭잖아요. 그렇죠. 심장 질환 방금 말씀하시면서 치명적이라는 말씀을 네. 여러 번 하셨는데 사망 원인, 한국인의 사망 원인 얘기할 때 보통 뭐 암 들어가고 심장 얘기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네.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꽤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예. 한국인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환 2위가 바로 심장 질환입니다. 네. 2013년도까지 질병 사망 원인 통계를 보시면 1위가 암, 네. 2위가 뇌혈관 질환, 예. 3위가 네. 심장 질환이었습니다. 1위가 암인 이유는 암이 워낙 종류가 많으니까 1위가 될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거고 예. 단일 질환으로 치면 심장이 거의 제일 많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심장 질환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2014년 사망 원인 통계를 보시면 보시다시피 심장 질환이 네. 뇌혈관 질환을 앞질렀습니다. 오, 네. 네. 2위로 그래서 바뀌었네요. 2014년부터는 사망 원인 2위가 되었고요. 네. 세계적으로 보셔도 세계 10대 사망 원인 1위가 예. 바로 이 허혈성 심장 질환입니다. 예. 이 말은 그만큼 심장 질환으로 인해서 네. 사망하시는 분들이 예. 다른 질환자들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말이고요. 네. 반면에 이제 기쁜 소식은 현대의학의 발달로 네. 심장 마비 이후에도 예. 생존하시는 분들도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이거는 기쁜 소식인 반면에 네. 이는 심장 질환 이후에 예. 심장 장애를 안고 예. 살아가시는 분들도 예. 그만큼 늘어난다는 말이 되겠고요. 네. 따라서 네. 심장 재활의 예. 필요성이 예.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고 할 수 그러니까 있겠습니다. 옛날에는 심장병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냥 사망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예, 지금은 맞습니다. 심장이 치료가 다 되니까 그 이후에 이제 아픈 심장, 약간 병이 있었던 그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심장 재활이라는 얘기가 이제 나온 그렇죠. 거죠. 꾸준한 관리가 비교적 필요하다. 최근에 나온 개념인 겁니다. 네. 네. 예. 그러니까 뭐 현대 사회에서 이렇게 심장 질환이 늘어나는 건 뭐 환경적 요인이라든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 앞서 선생님 아까 허혈성 심장 질환 이게 바로 사망 1위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이게 맞습니다. 정확히 어떤 질병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심장은 대부분 이제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쉬지 않고 펌프 작용을 해서 예. 우리 몸 전신에 혈액을 순환시키게 됩니다. 예. 따라서 이 심장 근육에도 산소와 영양소의 공급이 필수적이겠는데요. 네.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혈관이 바로 관상동맥입니다. 네. 이 대동맥으로부터 좌회선지, 네. 좌전하행 관상동맥, 예. 우관상동맥 예. 이렇게 세 가지 주요 관상동맥들이 분지를 해서 저 세 네. 혈관이 제일 굵기도 하고 제일 문제가 많이 생기는 혈관들인 거죠. 맞습니다. 네, 네, 예. 이 혈관이 우리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해서 네. 쉬지 않고 뛸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네. 이 관상동맥이 여러 가지 그 원인에 의해서 막히거나 좁아지게 되겠습니다. 네. 네. 제일 많은 원인이 이제 동맥경화증이겠는데요. 예. 관상동맥 내에 이렇게 그 혈소판과 콜레스테롤, 예. 중성지방들이 이제 침착되면서 예. 점점 좁아져서 좁아져서 이게 혈관이 막혀버리게 거의 되는 거죠. 막혀버리는. 예. 아이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70% 정도 막히기 시작하면 네. 그때부터 이제 가슴에 통증이 느껴지게 되고요. 아니 그러면 60% 이상이 막혀도 우리는 모른다는 말씀이신 예, 건가요?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예. 통증도 없어요? 예, 통증도 없고 예.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주말에 무리한 운동을 하시다가 이런 하시는 아 그렇군요. 예, 예. 발생할 수가 그래서 있겠습니다. 경고 없이 찾아오는 심장 질환 네, 이렇게 네. 말을 하는 예, 것 예.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가슴에 통증이 느껴지는 질환을 이제 저희가 협심증이라고 하고요. 혈액 공급이 장시간 멈추게 되면 네. 이 심장 근육도 이제 괴사가 되게 됩니다. 예. 심장 근육이 죽게 되겠는데요. 이때 진단명을 저희가 심근경색증이라고 예. 합니다. 예. 한번 죽어버린 근육을 다시 살릴 수는 없겠지요. 예. 그래서 예방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네. 발생했다면 예. 빠른 응급 조치가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심근경색이 오기 전에 협심증을 지나가는 거예요. 선생님 쪽은 어때요? 네. 예, 그렇죠. 예. 협심증이 진행되다가 완전히 막혀버리게 되면 예.
심근경색증이 되기도 하고요. 어느 정도 막혀 있는 상태에서 혈관이 경련을 일으켜서 네. 이제 확 좁아져 버리게 되면 네. 네. 또 완전히 막히지 않았는데도 예, 예. 심근경색으로 발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프다가 좀 풀리거나 하면 협심증인 건데 완전히 예. 막혀버려서 심장 근육의 일부가 죽어버리면 예. 그걸 심근경색이라고 이제 부르게 그러니까 됩니다. 협심증, 심근경색증 다 합쳐서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고 하고 이게 사망 원인 2위라는 얘기이신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심각한 상황들이 생기면 우리가 뭔가 좀 이렇게 신호를 빨리 알아채서 빨리빨리 조치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런 병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통증만 느끼게 되나요? 어떤 증상들이 있어요? 예.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예. 가슴 통증입니다. 네. 추운 날씨에 노출되시거나 부담스러운 일이나 운동을 하실 때, 과식을 하셨다든지 네. 네.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때 네. 가슴 통증과 함께 좌측 어깨와 팔로 방사되는 통증이 있으시다면 네. 심장병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고요. 예. 또 이제 심장을 가슴이 쥐어짜는 듯이 네. 아프거나 뻐근하게 조여드는 통증과 함께 예. 식은땀이 흐른다든지 예. 호흡 곤란이 생기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식까지 혼미해지신다면 예. 119에 즉시 예. 연락을 취하셔서 가능한 한 2시간 이내에 2시간 이내에. 심장 혈관 센터가 있는 예.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셔야 합니다. 대체로 심각한 증상들이 식은땀 나고 호흡 곤란 오고 뭐 의식이 혼미해진다면 만약에 이런 일이 산에서 벌어진다면 네. 산에 갔다가 벌어진다고 하면 같이 가신 분들이 119에 신고는 하시겠죠. 근데 예. 이제 같이 계신 분들이 119 헬기가 오건 구조대가 올 때까지 뭔가를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예. 시간이 진짜 중요할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어떤 걸 좀 해주시면 좋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게 심장 질환 이후에 심장 마비가 발생하게 되시면 네. 혈액 순환이 멈추게 되겠는데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혈액 순환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에는 네. 심폐소생술을 네. 하셔야 되고 예. 심폐소생술 중에서도 예. 심장 마사지를 예. 더욱 열심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우스 투 마우스부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그거보다는 일단 심장 마사지부터 예, 먼저. 마사지가 제일 중요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심장 질환이 관상동맥에 좁아지면서 생기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관상동맥 관리를 참 잘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이 관상동맥에 문제가 생기는 특별한 원인이 있을까요? 예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 위험인자를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는데요. 예. 먼저 이제 이 위험인자에는 조절이 불가능한 위험인자와 네. 조절이 가능한 위험인자가 있습니다. 예. 조절이 불가능한 위험인자를 먼저 보시면 첫 번째로는 나이입니다. 남성의 경우는 45세 이상, 여성의 경우는 55세 이상일 때 더욱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요. 네. 두 번째는 성별입니다. 네. 남성분들이 여성분들보다 더 위험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아무래도 남성분들이 좀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고, 식습관이나 여러 가지 음주 원인들이 흡연도 아무래도 많이 하시는 예, 편이니까. 예.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네. 호르몬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과거 병력이 중요한데요. 네. 과거에 이제 관상동맥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을 앓으셨던 적이 있으신 분들은 예. 네. 이것도 위험인자가 되겠고요. 예. 또 가족분들 중에 심장 혈관을 앓으셨던 분이 계신 가족력이 있으신 경우도 예. 물론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 조절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이제 타고난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예, 있는 것들이고. 그렇죠. 뭐 저희가 젊어질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예. 네. 이제 조절이 가능한 인자들도 있겠네요. 예, 조절이 가능한 인자는 우리의 의지로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예. 심장재활 프로그램에서도 철저히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조절이 가능한 위험인자 다음 그림을 함께 보시면 이제 고혈압, 당뇨, 운동 부족, 흡연, 스트레스, 비만, 이상 지질 혈증 등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이상 지질 혈증이 뭐예요? 이렇게 맛있는 게 막 그려져 있는데. 예. 저희가 이제 기름진 음식, 네. 요즘에 뭐 포화 지방산, 트랜스 지방산 하시는데요. 네. 그런 그 튀김 요리나 이런 안 좋은 음식을 지속적으로 섭취하시게 되면 네.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하게 되고요. 네. 예. 그것을 이제 이상 지질 혈증이라고. 고지혈증 좀 비슷한 거예요? 같은 거죠. 네. 같은 거군요. 예. 우리가 늘 잔소리하는 것들 다 나오네요. 지금 운동 부족, 흡연, 스트레스, 비만. 근데 생각보다 음주가 없어요, 선생님. 술 같은 경우에는 괜찮아요? 괜찮지는 않고요. 하루에 한두 잔 정도는 이제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제 대부분 그렇지가 않죠. 예, 예. 또 그게 안주가 또 네. 이제 굉장히 기름지고 예. 짜고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루 두 잔으로 어떻게? 네 참.
네,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그 심장 재활 전문으로 치료를 하시다 보면 심장병을 한번 앓으셨던 분들이 그 뒤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많이 보시게 되잖아요. 예. 신체적으로 그분들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되시나요? 예, 심장 질환이 발생한 이후에는 네. 이제 그 유산소 운동 능력이 먼저 상당히 저하되게 됩니다. 네. 또 우리가 운동 강도가 점점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심장도 이제 빠르게 강하게 수축을 하게 되겠는데요. 네. 심장 질환을 앓으신 이후에는 이런 강한 운동이 아니라 조금만 활동해도 심장이 이제 과하게 빠르게 뛰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런 활동을 멈추셨는데도 이제 쉽게 심장이 진정되지가 않고 네. 한동안 두근거리는 느낌을 받게 되십니다. 그럼 내가 불안하다라고 느낄 수도 예, 있겠네요. 그죠? 이게 심장 질환이 조금만 움직여도 심장 질환이 재발하는 것은 아닐까 네, 이런 네. 불안감 때문에 예. 이제 심한 불안감과 우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활동적인 생활 습관을 가지게 안 되십니다. 움직이려고 자꾸 예, 하시고 안 집에만 움직이려고. 계시고 그죠?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기화되면은 네. 근육의 위축까지도 진행되실 수가 있고요. 아, 네. 이런 생활 습관이 굉장히 이제 치명적이겠는데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위험 인자들, 뭐 예. 고혈압, 당뇨, 비만, 이상지질혈증 등을 더욱 악화시키게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심장 질환이 이제 재발하거나 예. 또는 사망률을 더 증가시키게 되기 때문에 네. 이러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기 위해서 심장 재활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장 질환을 앓게 되면은 아무래도 조금만 이제 강도 있는 운동을 하면은 심장이 부담을 느끼고 또 이게 뭐 우울감 이렇게 해서 정신적 질환까지 발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이제 잘 치료를 하기 위해서 심장 재활을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요, 뭐 팔다리 이런 재활, 신체 재활은 많이 들어봤는데 심장 재활은 좀 생경합니다. 어떤 예. 걸 말하는 거예요? 예, 아직 좀 생소한 분야인데요. 네. 심장 재활은 이러한 심장 질환의 재발을 막고요. 정확한 운동 능력을 평가해서 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네. 개개인별로 맞춤식 운동 치료를 하기 위해서 시행이 됩니다. 네. 이 목적을 위해서 그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네. 심장 재활 교육, 심폐 기능 검사, 네. 평가, 그다음에 운동 치료로 이제 구성이 되게 되겠고요. 예. 네. 여러 분야의 이제 전문가들이 한 팀을 이루어서 팀을 진행을- 이루어서. 예, 아. 의사, 간호사, 뭐 물리치료사, 임상영양사, 예. 사회사업실, 어. 상담 전문가까지도 예. 한 팀을 이루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개인별로 맞춤식 운동 처방이 나가게 되고 예. 식습관 개선, 뭐 비만 관리, 금연, 생활 습관 개선, 심리 사회 적응 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환자 한 분에게 이제 여러 분으로 네. 구성된 팀이 이렇게 형성이 돼서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도와드리게 되는데 말씀하시던 중에 맞춤식 운동 치료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이게 예. 이게 어떤 건가요? 우리 그 헬스 클럽에서 뭐 PT 받는 거 그런 거예요? 그 맞춤식 운동 치료라는 게 이제 예. 평소에 운동을 늘 하시던 분이랑 네. 운동을 하시지 않던 분의 운동 능력이 네. 같을 수가 다르겠죠. 없겠는데요. 네. 예. 현대 사회가 이제 많은 부분이 자동화되어 있어가지고 예. 평소에 운동을 전혀 하지 않으셔도 일상생활을 하시는데 전혀 무리가 없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네. 맞아요. 뭐 먼 거리는 자동차가 이동해주고 예. 엘리베이터 건물에서는 있고요. 뭐 엘리베이터를 네. 사용하고 이러니까 운동을 안 하셔도 되는데요. 이러한 개개인의 운동 능력의 차이를 수치로 나타낸 게 이제 최대 산소 소모량 최대 산소 최대 산소 소모량. 소모량. 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늘 산소가 필요한데요. 예. 가만히 계실 때는 예. 적은 산소량이 필요하겠고요. 예. 격렬한 운동을 하면 할수록 이제 더 많은 산소가 우리 몸에 필요하게 되겠지요. 예. 따라서 이제 심장재활 클리닉에 내원을 하시게 되시면 이제 운동 부하 검사를 하시게 됩니다. 네. 운동 강도를 점점 올려가면서 예. 이제 호흡하시는 가스를 저희가 분석을 하게 됩니다. 아, 네. TV에 보면 이렇게 마스크 쓰고서 예. 이렇게 막 뛰고 하는 거 그게 그건가요? 맞습니다. 아. 예. 그렇게 해서 분석된 자료를 네. 이용해서 이제 최대 산소 소모량, 즉 그 환자 개인의 운동 능력을 알 수가 있게 되겠고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1분에 체중 1kg당 몇 ml의 산소를 소모하는가로 예. 이제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심장 질환이 발생한 이후에는 음. 이 최대 산소 소모량, 즉 운동 능력이 상당히 저하되게 되십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사실 본인의 운동 능력을 자기가 평소 운동을 안 하시던 분들은 알 수가 없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운동 강도가 약해서 네. 아무런 효과가 없다거나 어. 아니면 또 갑자기
내가 운동을 해야겠다. 네. 그래서 너무 너무 강하게 심하게 해서. 해서 오히려 이제 그 심장 질환을 악화시키는 이제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하겠는데요. 네. 이 적절한 강도의 운동을 꾸준히 진행을 해주시면 음. 이제 최대 산소 소모량도 점점 증가하게 되고요. 예. 이 증가한 이 운동 능력은 예. 네. 그 심장 질환의 재발을 낮추는 직접적인 요인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적절한 운동을 지속하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위험인자들, 예. 예. 뭐 당뇨, 고혈압 이런 것들도 훨씬 더 잘 조절하실 수 있겠고요. 예. 그래서 맞춤식 운동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최대 운동 능력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음. 맞습니다. 저는 좀 운동 좀 하거든요. 선생님도 좀 하시죠? 이 최대 운동 능력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예, 운동 강도를 설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네.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심박수를 이용한 방법인데요. 심박수요. 예. 심박수는 이제 1분간 우리의 심장이 뛰는 횟수를 일반적으로 말을 합니다. 네. 네. 예. 그런데 이 심박수가 나이마다 다르게 됩니다. 연령별 최대 심박수라는 건데요. 네. 예, 일반적으로 220에서 네. 자신의 나이를 뺀 값이 예. 자신의 심장이 최대로 뛸 수 있는 횟수가 그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0세라고 치면 220 빼기 50을 하는 거죠. 예. 여러분도 170. 해보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예, 예. 네. 그렇게 해서 계산된 네. 최대 심박수가 170회가 되겠죠. 네. 이 최대 심박수를 기준으로 운동 강도를 정하시게 됩니다. 예. 이게 그래프를 함께 보시면 자신의 최대 심박수의 몇 프로인가를 보게 되는데요. 예. 이제 85% 이상의 음. 고강도의 운동을 하게 되시면 이제 그 무산소 운동이 되게 됩니다. 네. 네. 이때는 운동 강도가 너무 강해서 너무 강하다. 예, 예. 심장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되겠고요. 그러니까 예. 오히려 너무 강도 높은 운동은 좋지 않다라는 예, 거네요. 예. 무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네. 또 금방 숨이 찹니다. 예. 뭐 수분 내에 이제 운동을 지속하실 수가 없고요. 예. 네. 이제 최소한 한 30분 이상 지속적으로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예. 금방 잠깐 막 격렬하게 운동하다가 운동을 예. 못 하게 되시는 거죠. 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목표로 하는 심박수가 65%에서 85% 구간. 네. 예, 이 구간의 강도가 바로 심장 강화 효과가 있는 구간입니다. 네. 지금 그게 여기 이 두 번째 핑크색 예. 여기 네, 네. 부분인 예, 건가요? 두 번째 핑크색. 네. 예, 연령별로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점 이제 그 심박수가 낮아지게 되겠고요. 그렇네요. 요 구간에 있는 이제 심박수로 심장이 뛸 정도의 예. 강도로 운동을 이제 가령 50세라고 보면 지금 그 범위 안에 있는 심박수가 130회에서 150회 사이 정도 되겠네요. 예, 그죠? 맞습니다. 그 정도로 예.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예. 왜 헬스장 가면요 이렇게 러닝머신 같은데 보면은 손가락 이렇게 하면 심박수를 잴 수가 나와요, 있어요. 나와요. 예, 저는 이거를 그냥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해봤는데 이거에 맞춰서 운동을 하라라는 이유가 있었군요. 그렇죠. 네, 그런 데 네.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런 방법이 네. 사실은 이제 건강한 성인을 위한 방법입니다. 예. 심장 질환 환자분들은 이 예. 최대 심박수가 예. 더 떨어지게 되고 그렇겠죠. 개인별로 다 달라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예. 여유 심박수라는 여유 심박수. 예. 아, 예. 그래서 병원에 오셔서 네. 이제 운동 부하 검사를 하시게 되시면 네. 자신의 이제 최대 심박수를 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거기서 이제 안정시 심박수. 네.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쉬고 있을 때 네. 천천히 심장이 뛸 때 그 수치를 안정시 심박수라고 하는데 네. 네. 최대 심박수에서 안정시 심박수를 뺀 값이 여유 심박수가 되겠습니다. 예. 이 값의 한 40%에서 60% 정도 음. 강도로 운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야, 어렵다. 이거는 뭐 그냥 선생님한테 맡겨두죠, 우리.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잠깐 들어보니까 그 개인의 특성까지 고려를 해서 좀 더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이 여유 심박수를 사용을 하면은. 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이 심장 재활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잖아요. 이게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예. 앞서서 심장 재활이 이제 교육과 평가와 치료로 구성된다고 했는데요. 네. 이러한 치료 프로그램이 이제 1기, 2기, 3기로 나눠서 진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네. 함께 이제 그림을 보시면 1기는 입원 심장 재활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급성기 심장 질환 이후에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겠는데요. 네. 이 입원 기간 동안 뭐 질병에 대한 이해, 불안 관리, 식습관 교육 등의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게 되고요. 혈력학적으로 안정되어 계시다면 이제 가벼운 관절 가동 운동부터 보행에 이르기까지 네. 조기 재활 치료를 시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큰 문제가 없으시다면 네. 뭐 대부분 일주일 이내에 퇴원하시게 되겠는데요. 예. 그렇게 되면 2기 통원 심장 재활 프로그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퇴원 후 1, 2주 후부터 3개월간 지속을 하게 되겠는데요. 예. 이제 오시면 먼저 이제 운동 능력을 평가해야겠죠. 그래서 운동 부하 검사를 통해서 예. 환자의 개개인의 운동 능력을 평가하고요. 네. 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진의 감시하에 운동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2기 프로그램까지 마치게 되면 이제 심장 기능이 훨씬 더 강화되시게 되겠는데요. 그때 이제 3기 지역사회 심장재활 프로그램으로 넘어갑니다. 이때는 이제 그 운동 능력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자가 운동 처방전을 드립니다. 네. 네. 그 운동 처방전을 가지고 가정에서 이제 개인이 운동을 지속하실 수 있도록 예.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왠지 이렇게 1기, 2기, 3기 나눠서 설명해 주시니까 꼭 그 다친 운동선수가 수술받고 난 다음에 재활하기까지의 과정을 이렇게 보는 것 같아서 일반인들도 이제 이런 걸 이런 그 조직화된 시스템화된 이런 치료를 이제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럼 이런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인지 제가 좀 궁금해서 아까 심장 재활이라고 하셨으니까 심장에 어떤 병들이 있으셨을 때 이런 치료를 받게 되시는 거예요? 예. 사실상 이게 특별한 금기증에 해당하지 않으신다면 네. 거의 모든 심장질환 환자분들이 심장재활 치료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크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허혈성 심장질환이나 네. 심부전증이 대상이 되시겠고요. 네.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급성 심근경색이나 이제 그 불안정성 협심증 등으로 네. 입원 치료를 받으셨던 분들, 예. 그다음에 관상동맥 우회로 시술이나 예. 네. 심장 판막 수술 등의 심장 수술을 받으셨던 분들도 해당되겠고요. 네. 이제 관상동맥 확장술이나 네. 스텐트 삽입술의 시술을 받으셨던 요즘 분들도 많으시죠? 예. 네. 해당이 되시겠습니다. 예. 그리고 만성 심부전증 환자분들도 예. 해당이 되시고 심박동기나 음. 심실 보조 장치를 심장에 삽입하신 분들까지도 네. 해당이 되시고요. 예. 말초동맥 질환 환자분들, 예. 게다가 이제 심장 이식을 받으신 분들까지도 심장재활 치료 프로그램에 적용 대상자가 거의 되시겠습니다. 모든 심장 질환에 다 해당이 된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죠? 예, 예. 네. 예. 그런데 이렇게 어디든지 좀 예외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네, 네. 오히려 이런 프로그램 재활 치료를 하면은 좀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환자들도 있습니까? 예, 심장 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네. 이제 안정성이겠는데요. 다음 표를 보시면 여러 가지 금기증들이 이제 나열되어 있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뭐 불안정한 협심증, 심근경색증, 보상되지 않은 우려성 심부전증, 뭐 안정시 혈압이 200에 110 이상, 예. 굉장히 높지요. 예. 뭐 체위성 저혈압이 있으시다든지, 활동성 심낭염, 심근병증, 예. 중증의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 있다든지, 예. 네. 뭐 급성 전신질환, 고열,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이 400 이상이실 때, 네. 뭐 조절되지 않는 심방 심실 부정맥, 급성 대사장애, 조절되지 않는 빈맥, 혈전증, 색전증 등이 되겠는데요. 예. 보시면 조절되지 않는, 예. 불안정한, 예. 막 이런 단어들이 붙어 있죠. 예.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급성 심폐질환이 있으시거나 예. 조절되지 않는 내과적인 질환이 있으실 때는 예. 금기증에 해당되시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환자분들께서는 병원 내원하셨을 때 의료진이 이 금기증을 초기에 철저히 평가를 해서 심장재활 프로그램에 참여를 제한하기 때문에 네. 환자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저 금기증에 나온 분들은요, 지금 TV를 이 방송으로 보실 수가 없고 거의 다 응급실에 계시거나 중환자실에 계신 분들입니다. 많이 아프신 분들이군요. 예, 신경 네. 쓰시지 말고 저분들은 치료의 대상이지 재활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요. 재활 지금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심근경색 한 번씩 이렇게 오셨던 분들은 내가 심하게 움직였다가 병이 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아무리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려도 네. 또 역시 불안한 것도 사실인데요. 1900년대 초에는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하신 이후에 거의 2달간 침상 안정을 시행했던 적도 그랬었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1950년대에 들어서 이제 조기보행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실제로 조기보행 프로그램을 적용해 보니까 심근경색으로 인한 합병증도
줄어들고요. 심장이 이제 부정적인 변화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연구 데이터가 축적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대에는 한 48시간 정도만 안정적이시라면 안정하고, 네. 조기에 중환자실이나 일반 병실에서부터 초기 재활 치료를 그러니까 시행하고 되게 있습니다. 건강하시네요. 중환자실에서도 운동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참 놀랍습니다. 예. 그리고요. 예, 사실 이제 심장 재활은 굉장히 안전한 프로그램인데요. 네. 여러 가지 안전 장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먼저 이제 금기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진에 의해서 철저하게 초기에 사전에 배제가 되시고요. 네. 실제로 운동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시더라도 예. 운동부와 검사를 통해서 이제 개개인별의 그 운동 기능에 맞춰서 맞춤식 운동 처방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네. 실제로 치료를 하시는 동안에도 의료진의 감시하에 시행이 됩니다. 네. 뭐 심전도, 혈압, 맥박, 자각 증상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네. 치료를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왜 우리 몸에요 이렇게 네. 근육이 마비가 오면은 이거를 빨리 풀고 움직일 수 있도록 재활 치료를 얼른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심장도 근육이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심장 재활 처방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선생님? 예, 운동도 약처럼 처방이 필요합니다. 네. 보시면 약물 처방이 되는 경우를 보시면 약의 이름, 용량, 하루의 용법, 복용 횟수 등을 처방을 내리게 되시겠는데요. 네. 뭐 예를 들자면 아스피린 하나를 식후 30분에 매일 복용하세요. 네. 이런 식으로 처방이 내려지게 되겠죠. 운동 처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운동 방법, 강도, 운동 시간, 횟수 등을 처방을 내리게 되겠는데요. 네. 방법 같은 경우엔 뭐 유산소 운동이 좋을지, 저항 운동이 좋을지, 운동의 강도는 만약 유산소 운동을 하신다면 예. 뭐 시속 4km의 속도로 걸으실지, 네. 6km의 속도로 뛰실지, 그다음에 한 번에 운동하는 시간은 뭐 30분을 할지, 1시간을 할지, 주간 횟수는 매일 예. 하실지 아니면 격일로 하실지 예. 이런 식으로 처방을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야, 저렇게 정말 꼼꼼한 시어머니처럼 네. 저렇게 다 지적을 해서 해주신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어떻게 해주셨는지 한번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48세 남자 환자분이셨는데요. 평소에 고지혈증도 있으셨고 담배를 25년 동안 매일 한 갑씩 대단하시죠. 아이고, 많이 이렇게 피우셨는데 태우셨네요. 예. 네. 올해 5월경에 부인께서 아마 외출을 하셨다가 다녀와 보니까 이 환자분께서 화장실에 식은땀을 흘리면서 가슴을 쥐어짜듯이 이렇게 만지고 붙잡은 채로 이렇게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이 되셨다고 합니다. 예. 그 뒤에 어떤 조치들이 행해졌나요? 예, 이제 보호자분이 참 지혜롭게 대처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119에 바로 신고를 하셨고요. 네. 심장혈관센터가 있는 병원으로 이송이 되셨습니다. 네. 응급실에서 심전도 검사를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 심근경색으로 진단이 되셨고요. 이제 응급으로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하게 되셨습니다. 네. 네. 다음 사진을 함께 보시면 이제 그 환자분이 시행하신 조영술 사진인데요. 여기에 좌전하행지 관상동맥에서 이 부분이 이제 90% 끊겨져 가까이 있네요, 거의. 예, 맞습니다. 네네. 예, 90% 정도 협착이 진행되어 있으셨고요. 예. 예, 우측 관상동맥에서도 40% 정도의 협착이 진행된 상태셨습니다. 예. 그래서 응급으로 중재 시술을 시행하셨고요. 스텐트를 삽입하셨어요. 네. 그래서 스텐트 삽입술은 성공적으로 마치셔서 이렇게 예. 끊어져 있던 관상동맥이 스텐트 삽입술 이후엔 혈류가 다시 재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이후에는 중환자실로 옮겨지셔서 네. 이제 급성기 치료를 받으셨고요. 예. 그 기간 동안 혈력학적으로 안정되어 있으셔서 예. 그 입원시 심장재활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되셨습니다. 예. 무선 심전도를 장착을 하시고요. 예. 예, 이제 가벼운 보행을 했을 때 네. 뭐 협심증 증상이라든지 네. 이제 부정맥 증상이 없으셔서 네. 운동 치료가 잘 마쳤고요. 예. 이후에는 퇴원하셔서 예. 이제 2기 통원 심장재활 프로그램으로 이제 내원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네. 예. 예, 이제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운동부하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마스크를 낀 채로 호흡가스를 분석하게 되고요. 예. 이제 무선 심전도를 장착하셔서 네. 이제 그 운동 중에 심장 허열 증상이나 부정맥 등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네. 운동을 시키게 됩니다. 예. 이렇게 검사를 해보신 결과 운동으로 유발될 수 있는 심장 발작 위험도가 이제 한 중등도 정도로 이제 판명이 나셨어요. 아직까지도 네. 좀 있었네요. 예, 네, 예. 네. 그래서 여유 심박수, 아까 말씀드렸던 여유 심박수의 한 50% 강도로 예. 운동 치료를 시작하셨고요. 예. 실제 운동 시에는 이렇게 그 무선 심전도를 장착을 하시고요. 예. 예.
그 주변에는 이제 의료진들도 대기를 하고 있겠죠. 예, 맞습니다. 네. 항상 대기를 하고 있고 예. 예, 응급 키트나 이제 예. 그런 심폐소생술 팀의 핫 라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이제 무선 심전도의 파형이 화면에 보여지게 돼서 이런 그 심박수라든지 심전도의 파형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8주간 예. 이제 운동 치료를 시행을 하셨고요. 예.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직업적으로 네. 이제 근력이 많이 필요하신 분이셨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유산소 운동 외에 이제 근력 강화 기구들을 이용하여서 아. 이제 근력 강화 운동도 함께 시행을 해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직장으로 다시 얼마 만에 다시 직장으로 복귀를 하신 거죠? 직장으로 복귀는 예. 이제 퇴원하시고 한 1, 2주 뒤에 복귀를 하셨고요. 예. 오, 금방 하셨네요. 예, 그 네. 사이에서는 이제 조금 그 과도한 직업적 활동은 제한 드릴 것을 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기 심장재활 프로그램을 마치신 이후에는 네. 실제 직장 생활에서도 크게 협심증 증상이나 호흡 곤란 없이 예. 직장 생활을 잘 유지하고 계십니다. 아, 거의 그러니까- 뭐 100년 전 같으면 돌아가실 수도 있었던 분을 그러니까요. 지금 다 치료를 해서 직장으로 다시 돌려보내 주신 거잖아요. 예. 자부심이 대단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심장재활 전문의시니까 심장재활 치료는 이렇게 하면 효과가 굉장히 있다,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예. 심장재활 프로그램의 효과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이제 첫째로 운동 능력이 향상되게 되겠고요. 예. 이를 수치상으로 나타내면 최대 산소 소모량이 20%에서 30%가량 증가되게 됩니다. 네. 일상생활에서 이제 협심증 증상도 감소하게 되겠는데요. 네. 일상생활 중에 이제 그 가슴이 뻐근하다든지 답답한 느낌이 사라지기 때문에 네. 삶의 질도 상당히 올라가게 되겠고요. 운동 자각 지수가 향상되게 되는데 이 말은 이제 동일한 강도의 활동을 하실 때 네. 예전보다 힘이 덜 듭니다. 예전에는 뭐 계단을 한 층만 올라가도 힘이 너무 들었는데 네. 이제는 뭐 2층, 3층을 올라가셔도 크게 힘들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요. 지구력도 향상되고 피로도도 감소하게 되고 앞서 말씀드린 위험인자 관리에도 효과가 있고요. 심리적으로 안정도 취하실 수가 있겠죠. 네. 가장 중요한 효과인데요. 심장혈관 질환의 이런 그 재발과 진행을 막는 심장 보호 효과가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심장혈관 질환의 사망률을 20%에서 25%가량 감소시키게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아까 그 환자만 봐도요, 뭐 스텐스를 삽입을 해서 혈관이 복귀가 된다면 1, 2주 만에 직장에 생활을 다시 하셨으니까 뭐 이렇게 수술 잘 받았으면은 나 완치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 재활 프로그램의 시작인 것 같아요. 예, 근데 맞습니다. 앞서 이 운동 프로그램을 짤 때요, 선생님, 왜 심박수만 고려해서 짰잖아요. 근데 예. 운동은 근육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근육량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육량이랑 직접적인 상관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운동의 종류에 따라서 특정한 운동 효과를 나타냅니다. 네. 이게 이제 특이성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네. 저희가 이제 등척성 저항 운동, 근력 강화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 예. 근력은 증가되는데 네. 지구력은 증가되지가 않습니다. 예. 근데 지속적인 산소의 공급을 필요하는 유산소 운동, 예. 유산소 운동을 하시게 되시면 음. 지구력도 증가되고요. 그 혈관 기능도 호전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유산소 운동이 중심이 되겠고요. 네. 이런 유산소 운동을 중심에 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업적 특성에 따라서 근력이 필요하시다면 네. 추가적으로 저항 운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궁극적으로 심장 재활은 어떤 목적으로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요. 예, 정리를 하면 그 심장병 환자의 운동 능력을 향상시켜서 예. 정상적인 수준의 건강한 삶으로의 복귀를 시켜드리게 되고요. 네. 또 지속적인 운동과 그 위험인자 관리를 통하여서 심장 질환의 재발률과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것이 심장 재활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만약에 나는 지금 심장병이 없기는 한데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내가 스스로 이렇게 자가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그 혈압이나 맥박수를 측정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네. 최근에는 가까운 보건소나 피트니스 센터에도 혈압계가 비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네. 또 이제 가정용으로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한 번씩 시간을 내셔서 이제 혈압을 측정해 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네. 이때 중요한 게 이제 안정시 혈압입니다. 네. 5분 정도 말씀을 하지 마시고 안정을 취하셔야 되겠고요. 커피나 카페인 음료는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 네.
다리를 꼬고 측정을 하셔도 혈압이 과도하게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올라가죠. 네. 그래서 편안한 자세로 네. 네, 측정을 하시는 게 다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들 꼬시면 안 됩니다. 허리에도 안 좋고요. 혈압도 올라갑니다, 여러분. 다리 꼬지 마세요. 저는 안 꼬아집니다, 참고로. 예, 저도 바로 있습니다. 아니 갑자기 여기서 고백을 이렇게. 네. 이렇게 안정 시에 혈압을 측정을 하셨는데도 네. 지속적으로 140에 90 이상으로 혈압이 측정되신다면은 네. 이게 심장에 이상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네. 병원에 오셔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고혈압이죠, 고혈압. 게 예, 고혈압이죠. 네. 예. 진단을 먼저 받아보시는 게 좋겠고요. 예. 또 이제 이때 함께 측정된 안정시 심박수. 네. 이 안정시 심박수가 만일 100회가 넘어간다. 이러면 이제 굉장히 빨리 뛰는 건데요. 네. 예, 이때도 심장의 이상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예. 병원에 내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이 자가 측정법, 예. 심박수의 자가 측정법을 알고 계시면 네. 이제 평소에도 측정을 하실 수 있으시고 예. 네. 아까 말씀드렸던 자가 운동 시행 중에서도 네. 이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는데요. 예. 다음 그림을 같이 보시면 예. 이 턱 아래 목 예. 전방부에서 예. 경동맥을 촉지하실 수가 있겠고요. 네. 손목의 경우 이제 손목 가운데 네. 이 힘줄의 바깥쪽 엄지 손가락 아래쪽 손목에 손가락을 대시면 예. 요골동맥의 네. 맥박을 촉지를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음. 시계를 보시면서 네. 10초 동안 맥박수를 세시는 거죠. 네, 10초 예. 동안. 예. 그렇게 나온 횟수에 6을 곱하게 되면 네. 1분간 우리의 심장이 뛰는 횟수, 즉 예. 심박수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굳이 1분을 잴 필요가 없었네요. 맨날 그렇죠. 1분 세다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잊거든요. 현경 씨, 너무 길어요. 아까 예. 안 뛴다면서요? 저요? 제 심장 어디 있을까요? 잘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재서 이제 안정시 아주 평안하게 쟀는데도 네. 1분에 100회가 넘으면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 의사들이 그 평소에 흔히 받는 그 질문 중에 나는 맥박이 너무 빨라요도 있지만 저는 맥박이 평소에 60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 병이 있는 건가요? 검사 받아야 되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심박수랑 건강이랑 어떻게 연결을 하면 좋을까요? 예, 건강한 성인에서 예. 평균적인 심박수는 한 70회 초반 정도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게 되면 네. 심장이 1회에 박출하는 네. 혈액의 양도 증가되게 되고요. 네. 말초의 근육에서 산소를 이용하는 효율도 상당히 증가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심장이 더 효율적으로 뛸 수 있게 되겠는데요. 예. 엘리트 운동선수들, 마라토너 같은 경우에는 네. 50회 초반의 심박수를 나타내시기도 하십니다. 예. 건강한 심장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네. 이러한 심장 안정시 심박수가 네.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잘 유지가 되시고요. 예. 계단을 오른다든지 네. 이제 짧은 거리를 걸을 때 금방 심장이 두근거리지가 않습니다. 네. 물론 고혈압도 없어야 되겠고요. 음. 이러한 그 운동 강도를 나타낼 때 음. 우리가 이제 매트 대사당량이라는 단위를 사용하는데요. 예. 우리가 이제 그 주말에 가만히 앉아서 TV를 시청할 때와 같이 편한 상태, 예. 그런 안정시 소모하는 산소의 양이 아까 한 분당 체중 1kg당 3.5ml 정도 됩니다. 예. 그 정도의 산소를 소모하는 활동들, 예. 네. 그것을 일매츠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이러한 산소 소모량의 2배를 소모하는 강도의 활동들은 2매츠가 되겠고요. 예. 3매츠, 4매츠 이렇게 올라가서 10배의 산소를 소모한다. 예. 이러면 10매츠가 되겠습니다. 예. 예. 쉽게 말해서 이제 그 활동의 강도에 따라서 지금 나눠 놓은 건데요. 예. 3매츠 정도의 이제 매우 가벼운 운동에서도 음.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신다면은 네. 심장 건강을 좀 유의해서 살펴보셔야 그러니까 되겠고요. 뭐 낚시나 계단 보행, 씻기 정도만도 했을 때 심장이 빨리 두근거린다. 뛰면 예, 맞습니다. 예.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5매츠 이내에서 다 하실 수가 있겠고요. 예. 네. 만일 뭐 7매츠 이상, 8매츠, 9매츠, 10매츠의 강도로 활동을 하셨는데도 뭐 무리 없이 소화하실 수 있다. 예. 이러면은 이제 이런 유산소 운동 능력이 상당히 좋다라고 표현하실 수도 있겠지요. 멀리서 미인이 걸어오는 걸 봤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는 건 몇 매트 정도에 들어갈까요?
호흡가스를 분석해 보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선생님의 심박수도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지네요. 굉장히 빠르게 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심장 재활 하시는 분들에게 사실 이렇게 이런 운동은 좋습니다. 이런 운동은 좋지 않은 운동입니다. 이렇게도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운동은 좋고 어떤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좋을까요? 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예. 유익한 운동은 유산소 운동이 되겠습니다. 뭐 걷기라든지 트레킹, 등산, 조깅, 자전거, 댄스, 탁구, 배드민턴, 수영 등이 되겠고요. 네. 해로운 운동은 고강도의 근력 강화 운동입니다. 네. 윗몸 일으키기나 팔굽혀펴기, 벤치프레스, 역기, 평행봉 등이 되겠고요. 뭐 전형적인 근력 강화 운동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경쟁적이거나 격렬한 운동들, 뭐 유도, 레슬링, 접영, 수구, 크로스컨트리, 마라톤, 철인 3종이나 근대 5종 경기, 이런 것들은 피하시는 게 좋겠죠. 설마 저런 걸 하실까 싶네요. 네. 수술 받으시고요. 네. 네. 아니, 그렇다면은 자가 운동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선생님? 이번 시 1기, 2기 프로그램이 이제 마치고 나면은 3기 네. 지역사회 프로그램으로 전환되게 되는데요. 예. 이때 시행한 그 운동 평가, 운동부하 검사 평가 결과상 이제 자가운동 처방전을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앞선 사례자분이 이제 3기 지역사회 재활 프로그램으로 전환되시면서 드렸던 그 실제 그 자가운동 처방전인데요. 네. 이분은 이제 그 심장재활 운동을 마치신 후에 네. 이제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7.7매츠 강도까지 운동이 가능하셨습니다. 네. 운동 능력이 상당히 좋아지셨고요. 예. 그래서 운동 종류는 아까 말씀드렸던 유산소 운동을 추천을 해드렸고 예. 빈도는 하루에 1시간씩 5일에서 6일 정도 시행하실 것을 거의 매일 말씀드렸습니다. 하시는 거네요. 예, 네. 맞습니다. 본 운동은 이제 운동 강도를 설정하기가 가장 쉬운 게 이제 트레드밀, 우리가 예. 흔히 런닝머신이라고 말하죠. 예. 트레드밀 운동인데 준비 운동을 10분 하신 이후에 30분에서 40분 정도 이 트레드밀에서 인터벌 훈련을 하시게 됩니다. 네. 속도를 시속 5km 정도의 경사도를 8 정도로 해서 4분간 지속을 하시고 네. 또 속도 3에 경사도 3으로 2분간 휴식을 취하시고 이런 식으로 주기를 3, 4회 정도 지속하실 것을 말씀드렸고요. 예. 아까 7.7매츠 정도의 강도에서 유산소 운동이 가능하셨기 때문에 이 5에서 속도 5에 경사도 8 정도 되면 한 6에서 7매츠 사이가 됩니다. 예. 그런 운동 강도를 맞춤식으로 처방을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병원에서 하고 있는 치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일반 그 가정에서. 가정에서 아, 예, 예. 아니면 헬스장, 네네. 피트니스 센터에서 트레드밀에서 실제로 네네. 하실 네. 수가 예. 있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런 트레드밀이 없는 경우도 많겠죠. 네.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심박수로 네. 목표 심박수로 설정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 140회 정도의 목표 심박수를 정해드렸고요. 네. 10초당 22회에서 한 23회 정도 뛸 정도의 강도로 운동을 하셔라라고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네. 그 재활 치료를 하니까 1개월 만에 아까 예. 7.7 정도의 운동까지 하는 거 보니까 네. 굉장히 빠르게 좋아지는 거를 예, 저희가 예.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중간에 운동을 이렇게 멈추셔야 하는, 중단해야 하는 경우도 지금 나와 있네요. 저건 어떤 경우인가요? 이때는 이제 예. 심장의 허열 증상이라든지 예. 이제 심장 기능에 무리가 간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예. 뭐 항상 이게 기계처럼 동일한 강도로 사람이 운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하다 보면은 강도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너무 강해지실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자각 증상을 네. 말하겠습니다. 막 말하기 힘들 정도의 호흡 곤란이 생긴다든지 네. 가슴이 조이는 듯한 통증, 협심증 증상이죠. 네. 맥박이 너무 빨리 뛰신다든지 막 두통이나 어지러움증이 생긴다든지 예. 아니면 이제 다리나 엉덩이, 종아리 근육의 통증이 네. 심해지는 경우 또 아니면 입술이나 얼굴이 창백해지시는 네, 네. 경우도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저런 경우는 이제 미리 다 교육이 돼 있겠죠. 환자분한테. 맞습니다. 저런 예, 경우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왜 이렇게 우리가 운동을 또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은 이 먹는 것도 관리를 잘 해야 되잖아요. 예. 심장 재활에 좋은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적절한 영양소 섭취는 심장질환 환자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는데요. 네. 과일과 채소의 섭취가 적은 식습관이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혈관 질환 발병 원인의 네. 25%까지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권장 식단이 매우 중요하게 되겠는데요. 예. 습관적인 과식을 하신다면 이제 비만을 불러오게 되겠죠. 네. 일반적으로 이제 BMI가 25 이상의 비만이신 경우, 네. 그다음에 이제
허리 둘레가 예. 남성인 경우에는 그 90cm, 네. 여성인 경우에는 80cm 이상인 경우에는 인치로 얘기하면 남성은 35인치, 예. 여성은 31인치. 예, 그죠? 음. 네. 예, 이상이 되실 때는 이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의 발병 위험률이 올라가게 돼서 네. 이제 적절한 체중 관리가 필요하신데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하루에 섭취하는 칼로리를 500kcal 정도 감소를 시켜드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런 신체 활동량을 네. 증가시킬 것을 권유를 해드립니다. 예. 식단의 구성도 중요하게 되겠는데요. 이제 그 포화지방산이나 네. 트랜스지방산, 콜레스테롤의 섭취를 줄이셔야 되는데 가공된 붉은 고기라든지 네. 뭐 튀김 요리, 네. 뭐 탄산음료, 네. 그다음에 정제된 곡물 식품 같은 것들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 그다음에 생선, 그리고 그 통곡물 식품이죠. 네. 통곡물 식품의 섭취도 이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견과류주, 땅콩이나 아몬드 같은 것도 식단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예. 이게 간식으로 추가하셔서 예.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몸에 좋은 음식이 뭐 심장에도 좋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렇네요. 예, 네. 맞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하루 콜레스테롤 섭취량을 300mg 이하로 조절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네. 육류나 베이컨, 유제품 종류, 네. 동물성 지방, 케이크 등의 섭취를 피하시고요. 네. 콜레스테롤 함유량이 높은 달걀 노른자나 동물 내장, 오징어 등과 같은 식품도 제한하시는 게 좋겠고 달걀은 일주일에 한 4개 이하로 네. 섭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뭐 많이 드시라고 해도 달걀 잘 안 드시니까. 예. 근데 혈압 때문에 우리가 그 소금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소금 섭취량을 줄이라고 얘기하는데 심장 재활에도 소금 양이 영향을 미칩니까? 예, 염분 예. 제한도 필요한데요. 예. 네. 따라서 이제 맛을 내실 때 식초나 후추, 겨자나 향신료 등을 사용하실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너무 짜게 드신다면 고혈압도 발생할 수 있고요. 네. 이것도 위험 인자로 인해서 심장 질환이 더 악화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심장 재활 프로그램에 왜 식습관을 기록하게 하는 식사일지도 쓰게 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예. 심장재활 프로그램에 이제 내원을 하시게 되시면 네. 이러한 식단 관리를 위해서 예. 그 식습관을 기록을 하시게 되겠는데요. 하루에 총 섭취하는 칼로리의 량, 예. 그리고 지방으로 섭취하는 칼로리의 비율, 예. 포화 지방산으로 섭취하는 칼로리의 비율 등을 기록을 하셔서 네. 병원에 있는 임상 영양사 분께 이제 적절한 식단에 대한 네.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실 수가 이건 있겠습니다. 기록 한번 해보시면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여러분들이 왜 가계부 한번 써보시면 내가 이렇게 택시를 많이 탔나 그런 거. 그럼 여기 커피를 많이 마셨나? 내가 뭐 별다방 콩다방에서 커피를 네. 이렇게 많이 마셨나 하루에 2잔씩 여러분 그렇게 드시면 한 달에 10만 원이 훌쩍 넘어가거든요. 맞아요. 이런 거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찾아봤더니 식사 일지를 쓰는 어플리케이션도 좀 나와 있더라고요. 아마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운동 처방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모든 환자들이 다 40대가 아닐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50대가 아닐 것이니까 연령별에 따라서 운동 치료도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예, 앞서서 이제 한 개인의 운동 능력은 네. 최대 산소 소모량으로 측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훈련되지 않는 노인 인구에서는 이 소모량이 매년 8%에서 10%씩 감소하게 되십니다. 네. 또한 이제 폐질환으로 인해서 호흡 곤란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 네. 관절염 등으로 인해서 근골격계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 또 이제 위험한 게 노인분들 가운데서는 이제 그 심근 허혈이 있으셔도 네. 통증을 느끼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게 더 위험하게 되겠는데요. 예. 따라서 운동 프로그램 시작 첫 주에는 그 최대 산소 소모량의 한 40%에서 50% 정도로 약간 절반 정도의 강도로 아주 저강도로 시행을 하게 되겠고요. 네. 운동 강도를 증가시킬 때도 이제 점진적으로 완만하게 증가를 시켜드려야 합니다. 네. 예. 아니 뭐 이렇게 계속 들어보니까 심장 재활이 참 좋은 거구나라는 건 알 수가 있겠어요. 근데 뭐 병원 가서 이렇게 운동 처방 받고 하는 게 너무 비싸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네. 계실 것 같은데 최근에 이게 보험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예, 선생님.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최근 심장 재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네. 올해 2월부터 심장병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심장 재활 치료에 보험급여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운동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시게 되시면 예. 최대 36회까지 보험이 되시고요. 오. 예. 네. 그리고 처음 심장 재활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첫 해에는 네. 5번까지 그 운동 부하 검사가 보험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따라서 한 2, 3개월마다 한 번씩
예. 자신의 신체 기능을 평가받으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네. 1년이 지난 이후에도 매년 한 번씩 그 음. 운동부와 검사에 대한 보험급여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오. 다행입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분야 심장재활에 대해서 오늘 굉장히 많은 지식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당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예, 심근경색 등의 심장재활 질환은 네. 한 번 발생을 하시게 되면 재발률과 사망률이 높아서 이를 막기 위한 심장재활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겠는데요. 네, 이전까지는 심장재활이 이제 생소한 분야였지만 예, 이제 그 심근경색 후에 생존율을 56%까지 증가시키고요. 네. 네. 재발률도 28%까지 감소시키는 이 심장재활은 이제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필수입니다. 예. 이제 보험급여 혜택도 되기 때문에 네. 많은 심장병 환자분들이 심장재활 프로그램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예.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심장 아껴줘야 될 것 같아요. 음. 자,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네.